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가운을 벗고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지식인으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글들이 많아요. 저는 이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물림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올린 글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읽고 답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도 그래요. 저는 19살인데, 좀 볼까요? 저는 19살인데요. 아빠가 지금까지 단 한 해도 술 먹고 가정폭력을 안 한 애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빠는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고 언니를 때리고 가구들 다 부수고 물건들 다 불태우는 등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폭력을 매일같이 일삼았어요. 아이고, 참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버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죽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감옥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건 감옥보다 더 심한 곳이에요. 그런 거를 환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합니다. 어쩌면 즐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까지 왔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병원에서 약도 받았지만 약도 먹기 싫다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 와서 난리칩니다. 고성방가부터 어떨 땐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 적도 있고요. 마당에서 매일같이 물건들을 다 가져다 태웁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적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못 찍었지만 찍는 거는 몇 개 찍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한테 죽여버릴 거라면서 집 나가라고 해서 엄마가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이혼 소송할 때 엄마가 집을 며칠 나갔다 들어온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땐 엄마를 죽여버릴 듯이 때리고 소리쳐서 나간 건데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하면 위자료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에 집을 새로 지어서 살고 있고 이외에 논 하나 있는 거로 아는데 둘 중 하나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혼 소송을 하면 그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런 글들을 보면은 참 그냥 가슴이 메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칵 틀어막힙니다. 그냥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글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따님이 19살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독립은 할 때가 되었어요. 독립을 하셔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빨리 독립하셔야 되고요. 빨리 독립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독립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독립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독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폭력이 매일같이 심했으면 이미 가정 파탄 다 나셨을 거고 자녀들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마 질병 상태에 있을 거예요. 이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서는 안 되고요. 남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궁리부터 하셔야 돼요. 오로지 그것만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특히 엄마는 뭐, 애들 결혼하기 전 때까지 이혼 못한다. 이런 참 순진한 생각, 아니요.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고, 겁을 먹은, 겁먹은 사람들이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무조건 빨리 이혼을 진행하셔야 돼요. 치료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괜한 미련으로 시간 끌고 자녀들을 더 오랫동안 공포와 불안 속에서 떨게 만들지 마시고 엄마는 빨리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서 자녀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이미 폭력에 길들여져 있어서 각종 두려움에 이혼 소송이라든가 경제적인 독립, 탈출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덜덜 떨고 있다면은 자녀들만이라도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엄마는 그냥 그 폭군 밑에서 그냥 평생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탈출할 용기조차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진짜 노예는요, 집에 가라고 풀어줘도 다시 주인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노예고요. 마음이 노예가 아닌 사람은 바로 도망가죠. 지금 혹시나 엄마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계속 아빠 밑에서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린다면은 그건 이미 노예가 되신 거예요. 자녀들은 노예가 되지 마시고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 뭐 병원 약도 다 치료 거부하니까 소용없는 거고요. 뭐 실형이라도 자, 뭐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소송을 하려면 엄마가 결국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엄마밖에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소송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정도면요. 가정폭력에 학대가 이 정도 폭력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혼 귀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 귀책 사유가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건 국가가 이혼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재산, 뭐 재산 분할 위자료, 뭐 친권 양육권 같은 걸 다 유리하게 많이 몰아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혼 귀책 사유에 100% 해당됩니다. 아, 조금 줄여서 99%라고 얘기할게요. 뭐 예외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좀 사회생활 좀 한 남자분이 계시다면은 변호사 소용 선임도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증거 자료, 예를 들어 폭행, 뭐 기물파손, 뭐 음주운전, 뭐 가정폭력, 기타 등등 사진이나 동영상 아니면 기록 또는 수기로 음주하고 온 날짜들만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때 있었던 일을 손으로 일기처럼 쓰셔도 됩니다. 지금 써도 상관없어요. 기억나는 대로 다 쓰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혼은 당연히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결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이거 뭐 이혼하는데 재판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고 자녀들이 증여인까지 쓴다면은 이거 뭐 얼마 몇 달, 3개월 안에 아마 끝날 겁니다. 3개월 정도면 끝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른 변호사,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 선임해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 될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들은 다 확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뭐 몇 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마 남편분이 변호사 선임도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미 뭐 알코올 중독이란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병원 기록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선임해봐야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임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직 자녀분들이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될 거예요. 뭐 그 크게 비싼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절차만 밟아도 될 정도의 간단한 아주 뻔한 결정이 날 상황이니까요. 여기 뭐 아래 보면은 네, 여기 아래 보면 다른 분이 답글 달아놓은 거 볼까요? 뭐 불리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내 이내 위자료 받습니다. 전체 재산의 반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뭐 소송 비용은 다 얼마 다 타르죠. 그건 다. 자, 뭐 제 이야기랑 별다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털털이다. 그럴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참 힘들어져요. 뭐냐면은 뭐 아버지 재산이 있어야지. 근데 아까 보니까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거 아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뭐 재산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재산 절반 위자료도 그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소송 진행하셔서 빨리 자녀분들이 더 공부할 기회도 마련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살려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혼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떨려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충분한 재산을 그만한 보상을 받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보상을 받고 빨리 탈출 독립하셔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안전한 곳으로 벗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끝날 거예요. 그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가족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뭔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냥 정신병이다. 그냥 뭐 미친 거다. 의지가 안 된다. 그냥 뭐 죽어야 낫는 배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 동영상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알러지예요. 일종의 알코올 알러지입니다. 고등어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땅콩 먹으면 숨이 막혀 죽고
뭐 또 꽃가루 날리면 코가 막히고 뭐 눈물 질질 나고 이런 것처럼 술을 마시면 뇌가 뒤집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알러지예요. 술만 끊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물론 술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폭력적이거나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뭐 술 끊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은 제 환자들 거의 대부분 다 술로 인한 경우였어요. 술 끊으면 거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치료는 제대로 해보시라고 권하고요. 비록 그 치료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자녀분들이 부인이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혼 이후에도 미련이나 후회, 죄책감 같은 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재결합이라는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딱 한 번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